네, 안녕하세요. 전 이번 동덕여자고등학교 도예 전공체험을 맡게 된 강사 조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도예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 한번 하고, 도예 기법에는 어떤 기법이 있나, 그리고 학교 수업에는 어떤 수업,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에는 어떤 수업을 배우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전공 체험 때는 무엇을 위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과제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실게요. 자, 작년에 이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있는데 신입생 친구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성형. 흙으로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는 정형. 다듬는다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듬기. 세 번째는 초벌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초벌을 해서 왜 초벌을 하냐? 일단은 초벌을 하게 되면 유약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쨌든 성형이나 정형을 하면서 먼지들도 굉장히 많고 흙 자체에도 굉장히 불순물들이 많아요. 이걸 한번 850도라는 온도에서 한번 땜으로써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분도 완전히 날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유. 시유는 유약을 바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재벌을 하게 됩니다. 재벌 온도는 사실 유약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나라에서는 보통 1250도 정도에서 하고, 미국이나 다른 유약 보면은 중화도 유약이라고 해서 한 1050도에서 1200도 가량의 유약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어떤 기법을 주로 배우냐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우는데 이 6가지 보이시는 이 6가지 과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물레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친근한 뭔가 도예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기법일 텐데, 물레를 이용해서 대칭적이고 정형적인 걸 만드는 걸 말해요. 보통 매병도 뭔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병도 이렇게 보시면 대칭적이에요. 식기도 다 보면 대칭적이죠? 컵이나 이런 것도 다 대칭적이에요. 어쨌든 원심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대칭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비대칭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다듬을 때 또 어려웠기 때문에, 다듬는 거 이거 정형할 때 또 어려웠기 때문에 보통 대칭적인 형태를 많이 만든다. 그리고 아주 큰 거를 만드는 건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식기 정도 되는 사이즈를 많이 만든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법으로 많이 제작하는 걸 말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형태적인 제약도 없고 크기에 대한 제약도 없어서 뭔가 예술 쪽, 그러니까 순수미술 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기법을 조금 더 여기 판성형까지 포함이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핀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핀칭은 핀치라는 이 그 영어 단어 자체가 꼬집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점토를 여기 손가락 넣어가지고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뭔가 요런 그릇 같은 걸 만드는 게 이제 핀칭 기법이고요. 코일링 기법은 뭐냐? 사실 조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요렇게 흙 가래를 밀어가지고 한 줄 한 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만약에 중간에 흙가래가 좀 짧게 하면은 뭔가 이런 보다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코일링이 다양한 형태를 만들기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판성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판 밀어서 뭔가 여러 개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또 밀어서 붙여서 또 밀어서 붙여서 또 밀어서 붙여서 이렇게 대충 그렸지만 아무튼 이렇게 뭔가 정육면체나 아니면은 직육면체, 뭐 다각형 이런 거 만들 때 판성형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좀 아무래도 직선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강하죠. 이런 작업 좋아하시면은 이런 작업 기법을 많이 활용해서 만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형은 석고 몰드를 통해서 일정하고 균일한 작품을 제작하는 걸 말하고요. 작년에 이 수업을 들었으면 저희 석고 몰드를 이용해서 수저 받침 만들어봤죠.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 제형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거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와닿으실 텐데, 자, 여기 석고 틀에 지금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혹시 모양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게 석고예요. 다 석고. 여기에 이제 점토를 넣어요. 꾹꾹꾹꾹꾹꾹 누르면 이 정육면체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석고의 특징이에요. 왜 하필 석고일까? 실리콘도 아니고. 첫 번째로 석고가 물을 흡수해요. 그 뜻은 뭐냐? 이제 점토가 말랑하잖아요. 점토에도 수분이 있어요. 점토에 수분이 있는데 이 수분을 석고가 뺏어갑니다. 그럼 이 점토가 어떻게 되냐? 좀 딱딱해지겠죠? 그리고 또 딱딱해지면서 좀 수축까지 해요. 그래서 이 점토를 여기에 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석고틀과 이 흙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흙이 나오겠죠? 이게 모양이 정육면체지 다른 모양으로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또 점토를 넣고 빼고 점토를 넣고 빼고 하면은 이런 정육면체 모양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기법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유약 그리고 내가 원하는 흙을 원료를 직접 배합을 해가지고 내 작품에 맞는 그런 작품에 맞는 흙 컨디션을 직접 만드는 수업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수업도 굉장히 좋은 수업인데 어쨌든 계속 실험을 해야 되고 계속 가마에 넣어서 즉각적인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지만 혹시 그냥 요 정도 수업이 진행된다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술사를 도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3D 모델링은 라이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3D 라이노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 3D 프린팅을 하는데, 왜 도예과에서 갑자기 3D 프린팅을 배울까 생각을 하면 이게 석고 그러니까 제형 기법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
예시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이 정육면체를 어쨌든 틀을 만들려면 얘 원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를 흙으로 만든다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흙은 어쨌든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도 재기가 어렵고, 이게 수직적이기도 어렵고, 뭐 라운딩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되게 까다로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3D 모델링을 해서 내가 프린트를 했다 하면은 굉장히 일이 쉬워져요. 그냥 3.5 뭐 예를 들어 3.5 눌러서 엔터 눌러가지고 이 정사각형 만들고, 익스트루드라는 이제 툴 사용해가지고 뽑아 올리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3D 프린팅해서 3D 필라멘트로 만들어진 그 원형을 얻고 나면 얘를 그대로 속코틀에 만드는 데 쓰면 굉장히 손쉽게 정확한 규격의 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이런 6가지 과목을 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번 전공 체험 때 해볼 거는 뭐냐? 흙에 다양한 색깔을 넣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색깔. 흙에 색깔을 넣는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안료가 있겠죠. 백자토에 안료를 섞어서 만드는 과정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상감도 있을 거예요. 혹시 상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역사책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 물론 제가 나중에 영상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아이고. 이게 흙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칼이 있어요. 이걸로 표면을 긁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쓱 긁으면 쓱 긁이겠죠? 단면으로 보면 얘 끝에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질 거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색깔의 흙을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도구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굽칼이라고 하는데, 어이구. 이걸로 긁을 거예요. 긁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서, 아이고 너무 많이 지웠네. 약간 요런 모양의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 여기서도 약간 요렇게 돼서, 어머 이렇게 다른 색깔 흙을 집어 넣음으로써 뭔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약 또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페인팅 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안료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상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고, 페인팅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하는 점은, 같은 색깔을 사용해도 다른 기법을 통하면 굉장히 또 새로운 뭔가 다 다른 느낌이 나는구나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벌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약 자체가 뭔가 색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처음에 하시면은 두께 조절도 어려워서 내열판에 자꾸 달라붙고 이래서 유약은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안료랑 상감이랑 페인팅만 진행한다는 점. 네. 여기는 안 지웠네.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기법에 맞춘 과정들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안료를 이용한 방법. 기본적으로 그 흙에 안료를 넣어서 색을 만들면 얘를 색소지라고 불러요. 색이 있는 소지. 소지가 흙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색소지를 활용한 방법인데 이것도 굉장히 색소지를 활용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저희는 어떤 기법을 활용해 볼 거냐면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희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흙판을 밀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흙을 배치한 다음에 다시 밀대로 밀어서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도 보시면 노란색 흙덩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다양한 색깔의 흙을 섞어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케치 하고 여기서 필요한 색깔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흙 이렇게 적지 말고 색소지 만들기. 그 다음에 저번에 보신 것처럼 판을 밀어서 원하는 곳에 색소지 배치. 그 다음에 다시 판을 밀어서 얘를 납작하게 해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이 판을 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본 장면이에요. 이걸 다시 판으로 밀어야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을 꼭 밀어야 하고요. 차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릇 모양의 석고틀에 가압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긴 석고판에 얘를 넣으면 요렇게 휘겠죠? 요렇게 이해가셨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고틀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느 정도 굳어요. 그래서 얘를 꺼내게 되면 요런 모양의 그릇이 완성되겠죠? 요런 모양의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을 해서 내가 어떤 걸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상관기법 활용해 볼 거고요. 상관기법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건 물레기법을 활용해서, 아이고, 제 숫자 적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물레기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레도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물레기법에는 성형하고 그 다음에 굽을 깎는 정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고, 긁어야겠죠? 내가 원하는 스케치 따라서 긁기.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색 안료를 넣는다고, 색 안료래. 다른 색깔 흙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화장토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장토 넣기. 그 다음에 이 화장토도 긁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감. 보시면 이 하얀색이 지금 화장토고 붓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상감 칼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면은 얘는 갈색 흙에 흰 색깔 화장토를 넣었는데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흰 색깔 흙에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색깔의 화장토를 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물, 이게 흰색이라면 이렇게 이런 색깔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핑크색 화장토를 만들어서 여기 볼터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색깔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얘는 한 색깔만, 우리 앞서 본 영상에서는 한 색깔만 이용을 했는데, 우리는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화장토에 안료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두 기법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하나는 얘는 되게 선적인 요소가 많이 쓰이고 얘는 되게 면적인 요소가 많이 쓰이는 거 혹시 캐치하셨나요? 스케치를 하실 때도 여러분이 이 요소를 활용해서 스케치를 해주셔야지 고생을 안 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페인팅은 초벌이 되어 있는 기물을 사용할 거예요. 초벌기라고 하고요. 여기에 아시다시피 그냥 페인팅하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교 가가지고 시우하고 재벌 넣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더 말할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된다 아시면 되고, 스케줄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저희가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월, 화, 수, 목, 금 이날은 온라인, 그리고 화요일
화요일에 할 거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 검사를 할 거예요. 아이디어 검사는 여기에 이 스케치 아이디어 검사랑 그 다음에 네, 이것만 할게요. 스케치 아이디어 검사하고 그 다음에 물레를 할 거예요. 이 삼각기법에 대한 물레 기법이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색연료 만들기. 색소지 만들기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아이디어 검사를 하면 여기에 필요한 이제 색소지들이 어느 정도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섞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물레 성형은 한 사람당 길면 10분, 짧으면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이디어 검사하고 색소지 만드는 동안 이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물레를 해보는 걸 할 거고 형태는 이건 사발 모양이 될 거예요. 사발이 적재하기가 아무래도 편해서 사발 모양으로 할 거고 얘는 아마 그릇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컵 이렇게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종지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기물 상태는 이렇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요일에는 정형을 할 거예요. 2번에 대한 정형 하고 저희 색소지 만든 거 가지고 그릇 만들어 볼 거예요. 판밀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 1번 완성되는 거죠. 목요일에는 정형한 거 가지고 상감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2번 완성되죠. 금요일에는 만약에 이날 이걸 완성 못하면은 25일에 추가적으로 나와서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보충 겸 그 다음에 페인팅 그러면 3번 이때 3번 완성 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뭔가 이날 중에 못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이 3개 중에 뭐 2개만 하셔도 좋고요. 뭐 3개 중에 하나만 하셔도 좋고 그건 각자 스케줄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많이 나오는 사람이 기물은 더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이 1번 기법에 대한 스케치 2번 기법에 대한 스케치 페인팅은 나중에 할게요. 검사는 이건 화요일에 하고 이걸 수요일에 하지만 웬만하면은 화요일에 이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해오라고 하면은 고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수요일 그쵸.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뭔가 그 아이디어 정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브랜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요즘 툭하면 톡하던데 대체 누구랑 톡하는 거래? 바비톡. 그래서 제가 설명한 1번 기법에 대한 예시 작품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접시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MWM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게 예쁘죠. 이런 거 많이 참고하셔서 그대로 들고 와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고 싶다 하면 진행하면 되니까. 보시면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원하는 느낌의 기물이 있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 두 번째 영상?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원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원하는 페인트 그 캐릭터나 이런 거 가져오셔도 무관하고, 아니면은 아예 상관없는 거 가져오셔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게, 엄연히 이 1번과 2번 기법은 이 요소들 때문에 다르게 나와야 한다는 점, 이게 사실 이번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 기법이 이 요소를 이용한 걸 잘 이해를 했느냐, 이 삼각기법이 선 요소를 잘 이용하는 걸 이해를 했느냐,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22일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 화요일에 뵙겠습니다.